물 한 잔에도 신경 써야 할 요즘 같은 계절. 여러분 혹시 매실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시원한 물에 매실청 한 스푼 타서 마시면 입맛도 살고 갈증도 싹 가시잖아요. 그런데 매실은 단순한 여름 음료의 재료가 아닌 위를 보호하고 소화력도 키워주는 건강한 보약 같은 과일입니다. 오늘은 매실의 핵심 효능부터 매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매실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려주는 궁합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건강에 도움되는 매실 섭취법과 매실청 담그는 꿀팁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매실의 대표적인 효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 건강 회복과 소화 촉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은 예민해지고 소화력도 점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침을 간단히 드셨는데도 점심때까지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 매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매실에는 피글인산과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피글인산은 위 속의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과도한 위산 분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구연산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소화를 도와주는데,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실 추출물이 위산 분비 조절에 도움을 주며 위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매실청을 타서 드셔보세요. 속이 한결 편안해지고 식후 더부룩함도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식중독 예방과 살균 효과입니다. 여름철엔 음식이 쉽게 상하고 장염이나 식중독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이럴 때 매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매실은 예부터 자연의 살균제로 불릴 만큼 독소 제거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특히 매실 속 구연산이 장내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단백질 음식 섭취 후 발생하는 부패 독소를 중화해 주는데 효과적이에요. 2022년 발표된 일본 오사카 대학 식품영양과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매실 속 유기산이 장내 유해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균과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살모넬라균 등에 의한 식중독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생선이나 육류 같은 상하기 쉬운 음식을 드셨을 때, 혹은 배가 더부룩하거나 더운 날 갑자기 속이 안 좋을 때 따뜻한 매실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장 속 불편함이 확실히 덜해지고 더부룩한 느낌도 가라앉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간 해독 작용과 피로 회복입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늘 피곤하다면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쉽게 피로해지게 되는 것이죠. 매실에 들어있는 카테킨산과 피글인산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독소 배출을 촉진시키고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팀에서도 매실 추출물이 간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매실이 피로 물질인 젖산 분해를 도와주는데도 유의미한 작용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약을 많이 드시거나 간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 또는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매실은 꼭 챙겨야 할 자연 치료제입니다. 술 드신 다음 날 숙취로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땐 매실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잔 드셔보세요. 속도 편안해지고 숙취 해소에도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실은 면역력 강화, 노폐물 배출, 염증 완화 등 다방면으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정말 고마운 자연식품이랍니다. 그렇다면 매실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궁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실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매실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한데 당근과 함께 먹게 되면 이 중요한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C는 노년기의 면역력을 지키고 염증을 막아주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니 당근과 매실은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매실의 비타민 C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실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라 자주 드시죠. 그런데 매실과 함께 먹을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를 자극하는데 두부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드시게 되면 위에서 소화 충돌이 생겨 더부룩하거나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이 약하신 분들은 꼭 따로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합니다. 매실은 공복에, 두부는 식사 시간에 따로 챙겨 드시는 게 훨씬 속이 편합니다. 매실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설탕을 많이 넣은 매실청입니다. 매실청은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주는 데 탁월한 식품이지만 문제는 설탕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실청을 만들 때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서 매실이 5kg이면 설탕도 5kg을 넣는 게 기본이니 그 양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스푼의 매실청을 먹더라도 상당한 양의 당분이 몸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 공복에 매실청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간, 고혈압,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께도 과도한 당 섭취는 피해야 할 위험 요소로 건강식이라고 해서 양 조절 없이 마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실청은 식후에 그것도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마시는 걸 추천드리고 되도록 꿀이나 올리고당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재료로 담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실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네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매실이 돼지고기 냄새를 없애주는 데 좋다고 해서 고기 요리에 매실청을 넣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고기를 조리할 때 재료 손질 단계에서 매실청을 약간 넣는 건 잡내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기와 매실을 함께 섭취하거나 매실청에 절인 고기를 자주 드시는 경우인데요.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고 소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매실의 유기산이 함께 작용하면 위를 과도하게 자극해 소화장애나 위산과다 분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우리 부모님들께서 매실과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복통이나 속쓰림, 심한 경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실과 육류 단백질이 장내에서 함께 분해될 때 가스 발생이 많아져서 복부 팽만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고기 요리 시에는 매실을 조리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식사 때 매실청을 함께 곁들이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매실과 궁합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실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평소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손발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매실에 생강을 더하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실은 찬 성질을 가진 과일인데요. 그래서 몸이 냉한 분들이 매실만 과하게 드시면 속이 더 차가워지고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강이 딱 잡아줍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찬 기운을 중화시켜주고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소화 기능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매실의 해독작용과 생강의 순환 기능이 만나면 속을 편안하게 하고 몸 안의 기운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최고의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봉암에서도 매실은 울체를 풀고 담을 삭인다 하고 생강은 냉기를 몰아내고 위를 덮인다 하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둘 다 몸에 쌓인 노폐물과 냉기를 풀어주는데 특화된 식품입니다. 그리고 한국식품과학회에서는 매실 농축액과 생강 추출물을 혼합했을 때 각각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항산화 효과와 간 해독 활성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실청에 생강 한 조각만 추가해도 그 풍미가 깊어지고 위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실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로 매실과 깻잎을 함께 먹으면 소화력 증진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실청을 담글 때 깻잎을 한두 장 넣어 함께 발효시키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건 단지 향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효능과 위생 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루테올린, 폴리페놀 계열 성분이 들어있어 천연 방부작용을 해주고 매실청 발효 과정 중 곰팡이나 부패균의 번식을 억제해 더 맑고 안전하게 숙성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매실청을 담그는 주부들 사이에서도 깻잎을 넣었더니 매실청이 탁하지 않고 끝까지 맑았다는 후기가 많아요. 또 깻잎 특유의 상큼하고 향긋한 향이 매실의 신맛과 어우러져 입맛을 돋워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 매실과 깻잎의 조합은 무더위 속에서도 기분 좋고 건강한 한 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실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매실청입니다. 설탕 대신 꿀을 넣어 담근 매실청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탄산수와 함께 마시기예요. 더운 여름철 갈증 날 때 매실청 한 스푼에 무가당 탄산수를 넣어 마시면 갈증도 가시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데도 좋답니다. 세 번째는 요리 조미료로 활용하기입니다. 매실청을 불고기 양념이나 생선조림,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해 보세요.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소화도 더 잘 되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실 고르는 팁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매실은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단단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너무 초록색이면 덜 익은 것이고 노르스름하게 익어가면 매실청 담그기 딱 좋아요. 냄새를 맡았을 때 은은한 향이 나는 매실이 신선한 겁니다. 매실은 단순한 여름 음료가 아니라 위를 지키고 몸속 독소를 배출해주는 천연 보약으로 활용해 보세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